최근에 구직자가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대기업에서 구매팀장 하시다가 거의 한 27년 정도째 이제 퇴직을 하셨는데, 퇴직하고 나서 한 1년 정도를 얼마나 본인이 힘들게 지냈는지를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구직을 이제 헤드헌터 통해서 좀 제대로 좀 해보고자 저희 이 사무실에 방문을 하신 거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퇴직 전에 계신 분들도 좀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분은 퇴직하고 나서 실업급여를 이제 8개월 동안 받으셨어요. 받았고 월 이제 150만 원씩 받은 거죠. 그래서 퇴직하자마자 한 2달 정도를 너무 편하게 지내셨대요.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집에서 이제 빈둥거리고 아무도 이제 눈치 안 봐도 되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분 영화를 좋아하시니까 이제 영화를 거의 뭐 OTT 통해서 매일 보는 거죠. 매일 보고 또 여행도 좀 가고 산을 좋아하는 산에도 좀 가고 그렇게 2달을 막 이렇게 정말 정신없이 재밌게 지낸 거죠. 이제 3개월째 이제 본인 이력서를 이제 잡사이트에 이제 올려놔봤대요. 올려놨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경력 관리를 잘해서 이제 헤드헌터들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이력서를 이제 기존에 만들어 두신 이력서가 있으니까 이제 전달을 해서 면접도 꽤 보러 다니고 이렇게 했대요. 그때는 뭐 아주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한 건 아니고 그냥 헤드헌터 통해서 오는 것만 이렇게 이제 연락을 받고 면접도 보고 했는데 사실 이제 될 듯 하면서 이게 잘 안 되더랍니다. 안 되고 이제 이제 실업급여도 끝나고 하니까 이제 조금 이제 불안해서 이제 본인도 적극적으로 이력서를 자기가 원하는 포지션에다가 내보고 이런 이제 활동을 계속 한 거죠. 했는데 최종 면접 가도 그렇고 이렇게 잘 안 되더라는 거죠.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보험회사 다니는 지인이 있었는데 그 보험회사도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보라 해서 그래도 일자리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 보험회사에 가서 설명도 듣고 이제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기존에 이제 네트워크도 좋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보험을 한번 해보겠다 하고 이제 다녔는데 대기업 구매팀장이면 네트워크가 좋잖아요. 그래서 딱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거래처인데 거래처 쪽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찾아가서 부탁을 했는데 그게 사실 이제 굉장히 형 동생처럼 편하게 지내서 갔대요. 갔는데 이게 그냥 매몰차게 이렇게 거절하고 이런 게 너무 자기가 이제 황당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해줄 것 같았는데 하면서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거절하고 그냥 밥이나 사겠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말하는 사람도 부끄러웠고 굉장히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를 이제 좀 이제 다니다 한 6개월 정도 다녔대요. 다니고 이제 그만둔 거죠. 그만두고 나는 이 일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분이 인간관계도 괜찮은 편이라서 2,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친구들하고도 만나고 이제 고등학교 동창들, 대학 동창들하고도 만나고 편하게 이렇게 지냈는데 이제 퇴직하고 나서는 이제 처음 이렇게 만나서는 그냥 편하게 다 즐겁게 시간을 보냈대요. 근데 2번째 정도 만날 때는 왠지 좀 소외감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소외감도 느껴지고 좀 가는 게 좀 꺼려지고 또 그 친구들도 자기한테는 원래 이제 단톡방이 있었는데 자기한테는 연락을 안 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근데 왠지 이제 퇴직 후 느껴지는 게 이제 다 그런 거예요.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위축감도 들고 소외감도 좀 들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들, 대학 동창들하고도 이제 모임을 잘 안 가게 되고 점점 이제 자기가 위축되는 모습을 본 거죠. 대기업 구매팀장이면 사실은 완전히 그 울트라 갑이거든요. 울트라 갑 이 포지션에 계신 분들은 진짜 그 수많은 이제 협력업체에서 로비 대상인데 정말 많은 업체들이 이분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회사 다닐 때는 정말 이렇게 울트라 갑으로 지냈는데 자기가 이제 퇴직하니까 이제 친하게 지냈던 협력업체 사장님이 식사라도 한번 하자고 해서 맛있는 음식을 사주길래 이제 맛있게 먹었대요. 이분은 정말 그때 회사에 있을 때도 본인하고 잘 지냈지만 퇴직하고 나서도 이렇게 나한테 대접을 하는구나 싶어서 굉장히 좋았답니다. 그래서 같이 맛있게 밥 먹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또 이제 이분 생각나서 전화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돌변하더라.
없다라는 거죠. 완전히 이제 이분이 그분 연락 자체를 이렇게 부담스러워 한다는 게 딱 느껴질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것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대기업에 있을 때 어떤 그 지위와 나오면은 끈떨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만나려고 하는 거는 다 알지만 정작 본인이 이제 그걸 당하게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당하게 되면 그게 비참하다는 겁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막 갑으로 살면서 그냥 그때 나의 그 인맥이 네트워크가 막 전부 있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 보고 그 사람한테 잘한 거지 본인한테 잘한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분의 이제 인간관계라는 게 거기에서 진짜 물거품 같은 겁니다. 예, 나오시면은 또 뭐 친구들도 사실 편하게 지내고 있고 이럴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직장에서 한 번은 사수로 이렇게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딸이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보내온 거예요. 보내왔는데 너무 이제 좋아했던 선배고 이래서 그냥 기분 좋게 부조금 준비해서 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그분이 대뜸 그 사람들 많은 데서 야 아무개 너 보험한다며?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어쨌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금방 그만뒀어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얼마나 그 말 자체가 막 주위 사람들이 다 듣는 것처럼 막 쪽이 팔리고 막 진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막 들어가고 싶었던 그런 심정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와 이거 진짜 내가 다시는 이 경조사에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너 뭐하냐? 너 뭐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이 경조사 자리에는 본인이 이제 구조만 이후에 이렇게 하게 됐다는 거죠. 사실 퇴직하고 1년 안에 이제 웬만한 사람들이 겪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다니시면 되는데 사실은 좀 위축되죠. 위축되고 그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이분이 재취업 관련해서 그 이제 보험에서 나오고 재취업 활동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이제 재취업을 하는데 사실 이제 이 재취업이 제가 따로 한번 이제 이렇게 코너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이분도 재취업을 해서 입사를 하고 6개월 있다가 그만뒀답니다. 왜냐하면은 재취업을 하는 이유라는 게 이게 명확하게 스스로가 이렇게 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심각한 고민 없이 그냥 재취업을 하잖아요. 그냥 일자리가 있어서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보통의 경우는 자기가 이제 했던 업무를 그대로 이어서 하면은 사실은 이제 별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자기가 했던 이제 업종, 그다음에 뭐 직종, 직무 이런 거하고 전혀 무관한 일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다가 또 뭐예요? 급여가 거의 뭐 한 40~50%가 깎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어떤 거기서 일을 해야 되는 동기부여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특히나 사실 이제 중소기업 같은 데는 오너분들의 갑질이 좀 있어요. 오너분들이 자기가 이제 회사를 일으킨 거에 대한 그 자기 의도 굉장히 강하고 이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오너분 입에 말 한마디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에 사실 이제 대기업의 시스템을 움직이다가 이런 걸 겪잖아요. 그러면은 못 버팁니다. 그런데다가 급여도 작죠. 그러니까 이게 뭐 오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만둬버리는 거예요. 그만둬버리고 이게 이제 사실은 퇴직하고 나서 재취업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모습. 그러니까 이제 이 재취업이라는 게 정말 본인이 제가 왜 그 퇴직금 3년 동안 쪼개나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최소한 3년의 정도의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해야 돼요. 본인이. 그리고 본인의 거품. 본인이 가졌던 거품들 있죠. 대기업에서 부장임내, 뭐 팀장임내 이러면서 이제 지냈던 그것이 사실은 이게 이제 거품이 빠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거품이 다 빠지는 시점에 사실은 이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또 막 진정으로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어떤 되돌아보는 거죠. 스스로의 되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이런 걸 원하는구나. 그러면은 그거를 잘 준비해서 재취업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지금 내가 일자리가 필요해. 일자리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뭐 기회가 되면 들어가. 회사도 알아보고 뭐 다 알아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막상 지내보면은 이미 내 몸은 뭐 대기업 시스템으로 다 돼 있는데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중소기업 가서 뭐 이것저것 해보려고 막 애를 쓰다가도 뭐 시스템이 안 봐주니까 그만둔 사람들도 많듯이 재취업이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재취업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퇴직하고 나서 다 재취업을 하세요. 웬만하면 10명 중에 한 7, 8명 재취업을 합니다. 하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니까 기껏 다녀봐야 3개월, 6개월, 1년이에요. 더 길게 다니는 사람. 그것도 이제 그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 경제적인 컨디션에 따라서 그 길이가 결정이 되는 거지. 그냥 뭐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나 자기는 뭐 빚도 없다. 이러면은 금방 그만둬요. 내가 여기 왜 다녀? 나 이거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취업도 전략이 필요하다. 제가 이제 재취업을 위한 성공 전략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런 게 이제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런 재취업은 금방 본인이 다시 이렇게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제 세 번째는 가정에서의 이제 위상에 스스로 이제 가장으로서의 위상, 가정에서의 어떤 아버지로서의 위상 이런 것들이 확 꺾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겪어본 사람들은 다 아시는데 이분도 재수하는 이제 딸하고 대학 다니는 이제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게 대학 다니는 것도 기업에서 이제 대학 학자금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채워주지 못하고 이제 직접 이제 내야 되니까 그것도 좀 힘들고 또 재수하는 딸은 사실은 이제 학원비라는 게 고정적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제가 다 채우지 못하고 나오다 보니까 근데 당장 자기 입으로는 딸한테 퇴직하고 나서 얘기를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재수하고 있는데 걱정할까봐.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아빠가 이제 예전하고 모습이 틀려지는 게 딸이 이제 보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엄마한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래저래 해서 아빠가 이제 퇴직을 했다 이러니까 딸이 완전히 그냥 방에 가서 이렇게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본인이 그렇게 울 일도 아닌데, 왜냐면 이제 당장에 이제 학원 다닐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아빠는 그런 거죠. 괜찮다. 퇴직금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딸이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이제는 딸 얼굴 보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얘는 일찍 나가버리니까 늦게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제 부딪힐 일은 별로 없는데, 자기 스스로가 이 딸 얼굴을 쳐다보지를 못하겠더랍니다. 그게 우리가 1년 동안, 지금 퇴직 전에 계신 분들도 퇴직하고 1년 정도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근데 퇴직 전에 제가 그래요. 퇴직 전에 준비하시라고 제가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퇴직 전에 준비하라는 게 뭐냐면 사실 그래요. 퇴직 전에 제가 이거 좀 준비해보세요. 퇴직 전 스펙, 퇴직 전에 그 이력서 올려놓고 연락이 없으면은 나와도 그대로 그게 현실입니다. 절대 이렇게 그냥 가만히 눈 덮고 계시면 안 됩니다 하면은 바빠요. 지금도 퇴직하기 전에라도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하면서 제 얘기를 안 들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내가 당장에 지금 퇴직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분이 현실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1년 남았네, 2년 남았네 해도 어떻게 해서든 그때부터라도 내가 이 회사에서 더 오랫동안 버티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제 나가서 현실적으로 내가 뭘 할까? 내가 뭐 하면서 사는 게 좋을까? 진지하게 보면, 그게는 길면 길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퇴직이 만약 3년 남았다 그러면 갑작스레 또 만약에 희망퇴직 구조조정 당해버리면 그때는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그전에라도 미리 이렇게, 사실 저는 50대 초반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준비하면서 내 스스로가 뭘 하는 게 좋을까를 본인이 알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단순하게 남 일처럼 생각할 게 아니라 본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진짜 이게 좀 딱 긴장이 되는 게 있거든요. 긴장이 딱 되면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저거는 남 이야기야, 이거는 딴 사람 얘기야 이러면은 전혀 현실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데 몇 년 뒤에 이게 본인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퇴직 전에 제가 이력서 올려놓고 그 연락이 없으면은 나와도 똑같으니까 퇴직 전 스펙 쌓기 하자.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현재 해왔던 직무로는 다른 대학은 경쟁력이 없구나.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일을 이제 찾아야 되겠다 하면서 자격증도 준비할 수 있는 거고, 그걸 이제 진지하게 고민하고, 특히나 나가신 분들, 나가서서 한 1, 2년 먼저 되신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런데 이제 아주 친하지 않으면 그거 잘 얘기를 안 해. 왜냐면 쪽팔리니까. 그래서 정말 친하고 지냈던 그런 선배가 있으면 가서 한번 진지하게 상담도 해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퇴직하기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딱 생각하면은 이게 딱 긴장이 되는데, 대부분 다 그냥 넋 놓고 지내다가 갑작스럽게 찾아온 퇴직, 그러면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이제 퇴직금 있으니까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이게 우리 대기업 구매팀장 이분이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1년 뒤에 아니라 그냥 짧게는 6개월 뒤에 퇴직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만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잘 준비하시지 않으면
그게 나한테 또 찾아오는 거예요. 나한테 찾아오는 문제다. 이렇게 백날 얘기해도 안 들으시는 거야. 이번에는 꼭 한번 들으시고 퇴직 전에 스펙 쌓기 하고 퇴직 전에 내가 미리미리 준비해서 퇴직 후에도 물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때는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깊게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